가끔씩 혼자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느낄 때 누군가 함께 걸어주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기술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기업들의 옆에서 같이 걷고 그 기술이 국민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걷습니다. 케이트가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케이트가 당신의 옆에서 걷겠습니다. 케이트는 과제 수행자와 함께 R&D 성과를 이루기 위해 함께 걸어가는 기관입니다. 예전엔 우리가 R&D를 지원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이트는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R&D 모든 과정에서 조력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케이트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달청과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의 수많은 업무 협약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의 과정 속에서 기업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케이트가 직접 찾아 기관과 기업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케이트가 먼저 앞서서 걷겠습니다. 케이트의 역할은 연구개발 사업화라는 길고 긴 마라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먼저 앞서가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술들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5대 미래 핵심 산업군과 2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약 2조 원을 지원, 진정한 퍼스트 무버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과제를 도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과물을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겠다. 100m를 7초에 주파할 수 있는 로보스트, 1분 충전에 6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와 같은 어려운 기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경쟁 R&D를 이용해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패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도전적인 과제를 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케이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네트워크에 있어서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케이트는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트는 소재품 장비 산업의 100% 국산화를 목표로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의 경우 브라스오,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트는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기술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회공헌 R&D,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R&D 등 어두운 곳을 비추는 케이트의 따뜻한 R&D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종종 국민들이 R&D는 나와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케이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삶에서 느껴지는 기술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국민에게 쓰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케이트의 첫걸음입니다. 산업기술 R&D의 진정한 조력자이자 선도자가 되겠습니다. 기업 성장과 국민 행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걷는 우리는 케이트입니다. 지금 기업이라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이 새싹이 튼튼한 나무가 되고 울창한 숲도 이룰 수 있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연결합니다. 목마른 새싹에는 비를, 단단한 뿌리가 필요한 새싹에는 흙을, 성장이 필요한 새싹에는 햇빛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키아트의 연결 이야기, 지금 들어볼까요?
키아트는 기업의 돈과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제품화,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업은 기술 개발에 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기술을 빌려오거나 사올 수도 있습니다. 키아트는 새로운 소재와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이용을 지원합니다. 기업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과 마주할 때 이를 해결할 사람도 연결해줍니다. 필요한 인재는 직접 키워쓰도록 대학과 기업을 이어줍니다. 현장 경험 많은 전문가를 기업에 소개하기도 합니다. 국내든 해외에 있든 가리지 않고 말이죠. 낡은 법과 오래된 제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로막아선 안 되겠죠. 키아트는 제품과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키아트는 지역과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기업에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한지 분석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성장이 더딘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외로 나가볼까요? 키아트는 국내와 해외 연구진들 간 소통을 도우며 수많은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우리 제조업의 경험을 다른 나라에 나눠주면서 가능성은 키우고 시장은 넓혀갑니다. 특히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제조업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과 만나 새로운 기회도 열어가기를 기대해봅니다. 키아트는 연결의 통로입니다. 좋은 정책이 국민의 일상에 와닿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눈과 귀를 열어둡니다. 기업과 학교, 연구소도 서로 이어집니다. 협업의 그물망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작은 기업은 튼튼하게, 큰 기업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시장, 정부와 민간, 연구소와 대학, 국내와 해외,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더불어 사는 상생의 산업기술 생태계를 가꾸기 위해 키아트는 오늘도 연결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돕습니다. 제조 강국 대한민국의 길을 넓혀가는 우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입니다. 따뜻한 햇빛, 맑은 바람, 깨끗한 물. 새로운 미래 에너지는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얻게 됩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즉 애기평은 지구와 인류를 지켜갈 에너지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에 매년 2,000조 원 이상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경제성만 강조하던 에너지 산업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환경과 안전을 갖춘 재생에너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장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 화석 연료를 빠른 속도로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미래를 책임지는 애기평이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2009년 출범하여 애기평은 지난 10년간 한국 에너지 산업을 개척해왔습니다.
에너지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를 애기평이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2040년에는 연 500조 원을 수출하는 에너지 수출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연 40조 원의 지방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분권을 실현할 것입니다. 전기교통수단의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 산업시설 미세먼지 저감 등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에너지 설비 사고 예방 기술 개발로 에너지 산업재해를 절반 이상 낮춰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 중심으로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벤처를 육성해 포용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애기평은 국민들이 편안히 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에너지의 미래를 준비해 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깨끗하고 부강한 에너지 자주국가 대한민국을 남겨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육성의 주역 애기평이 국민과 더불어 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 윤상훈 사무관입니다. 오늘 설명회의 부처별 발표 자료는 www.rnd2023.or.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현장 질의응답 시간 이후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는 발표 자료에 있는 각 부처 담당자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종료 이후 부처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2차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 중 저희 산업통상자원부 세션의 사회를 맡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총괄팀 이강우 팀장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귀빈분들과 유튜브, 네이버 TV 등을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R&D 희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맞아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께 큰 행복과 발전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오전 세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R&D 사업에 대해 잠시 후부터 2시간 정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개묘년 새해 시작과 함께 1월 2일 날 저희 공고가 된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부 R&D 사업을 명칭하는 뜻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표 순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3년도 산업기술 R&D 정책 방향에 대한 안내가 있겠으며 이어서 전담기관으로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원사업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정된 다음 세션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상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없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R&D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전담기관에 문의를 통하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3년도 산업기술 R&D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정책과에 계신 정재욱 사무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의 정재욱 사무관입니다. 먼저 오늘 온 오프라인을 통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산업부 R&D 투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23년 산업부 R&D 예산의 전체적인 개요와 주요 분야별 투자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23년도 산업기술 R&D의 전체 예산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산업부 R&D 예산은 새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 속에서도 22년 5.5조 원 대비 2.3% 증가한 5조 6,711억 원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산업부는 20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공급망 위기, 코로나19 확산 등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해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3년 산업부 R&D는 민간 중심의 목적 지향형 미래 선도형 산업기술 R&D 추진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 비전 중 하나인 역동적 혁신 성장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 7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분야에 6,477억 원, 산업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 1조 4,958억 원,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에 1조 222억 원, 정부의 R&D 시장성과 혁신성 향상을 통한 수요자 지향 R&D 혁신 분야에 7,952억 원,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보건과 수출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1,7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형 전력망, 신재생 에너지 고도화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7,156억 원과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지향형 산업 전략 지원에 4,0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3년도 산업기술 R&D 사업의 분야별 상세 투자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안보 확보와 미래 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하여 성장 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큰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의 추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를 22년도 대비 8.7% 증가한 6,47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첨단 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미래 전략 기술 개발을 위하여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 743억 원, 주력 산업의 데이터 수집 처리에 필요한 센서 기술 개발을 위하여 K센서 기술 개발 사업에 277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해수 2차 전지 대용량 모듈화 지원에 53억 원, 바이오 산업 기술 개발 사업에 1,144억 원,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 개발에 8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업부는 미래 전략 산업을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산업 혁신 인재 양성 지원에 1,356억 원,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에 504억 원을 지원하며 반도체 분야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민간 공동 투자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 사업에 23년 100억 원을 새로이 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 소재의 자립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한 산업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동 분야에는 2022년 대비 3.5% 증가한 1조 5천억 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부장 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으뜸 기업 및 협력 모델 등을 지속 지원하고 수요 연계형 R&D 확산, 소재 부품의 해외 의존도 완화, 핵심 장비의 원천 기술 확보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 9,375억 원, 전략 핵심 소재 자립화 기술 개발에 1,864억 원, 기계 장비 산업 기술 개발에 1,53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기술로 부족한 국내 기술 부족으로 수입 비중이 높거나 고도의 성능 향상에 요구되는 차세대 정밀화학 소재 제조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하여 고부가 정밀화학 소재 개발 사업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력 산업 고도화 분야입니다. 동 분야에는 지난해 대비 11.3% 증가한 1조 2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 산업의 생산성, 부가가치 혁신을 위하여 제조 현장의 로봇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생산 공정 최적화와 가상 협업 공장 구축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로봇 산업 기술 개발에 1,069억 원, 전자부품 산업 기술 개발에 1,186억 원, DX 한 걸음 프로젝트에 83억 원, 디지털 협업 공정 구축 기술 개발에 50억 원 등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한계 기술 돌파와 제조업의 저탄소 가속화를 위하여 산업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3년 올해부터 23년까지 총 9,352억 원 규모의 탄소 중립 기술 개발 사업을 새로이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4대 다배출 업종별 최적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현장형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지능형 모빌리티 혁신을 위하여 자율운행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핵심 기술 등 친환경 자율차 기술 개발과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스마트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및 실증 건조 플랫폼 기반 구축 지원 등의 지원도 확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전형 개방형
도전적이고 개방적인 R&D 지원 활성화를 통한 산업기술 R&D의 시장성과 혁신성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 지향 R&D 혁신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파괴적 혁신 R&D 설계기획 사업을 새로 편성하였고 산업기술 알케미스트 프로젝트 등 초고난도 기술 개발 영역에서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목표 지향형 프로젝트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외 의존형 기술의 자립화와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기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도 전년 대비 9.7% 증가한 1,0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R&D의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하여 민간 모금 자본 등의 투자를 전제로 한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도 전년 대비 80.5%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입니다. 동 분야에는 22년 대비 3.7% 증가한 1,73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 산업화를 지원하고 미래 유망 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을 통한 새로운 일감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혁신형 SMR 전단 사업단 출범과 함께 혁신형 SMR 개발을 본격 개시하고 운전 안전성 향상과 핵심 부품 기자재의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사용 후 해결료 및 중저준위 방패물 관리, 원전 해체 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에너지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23년 7,156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지원하는 미래형 전력망과 태양광 풍력 고도화 지원 사업, 에너지 수요 관리 혁신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 핵심 광물 확보 등 자원안보 R&D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신산업 신시장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주요 사업벌 지원 계획은 슬라이드의 하단에 보이는 사업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성장 지향형 산업 전략 지원 분야에는 4,038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중견기업들의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위하여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중견기업 제도약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업의 지방 신규 투자 지원,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 이상으로 23년도 산업부 R&D 투자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부가 23년도 지원할 5조 6,700여 원 규모의 민간 중심의 목적 지향형 R&D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재욱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기관별 3개의 추진 사업들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3년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 사업총괄팀의 이형기 책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KT 주요 R&D 사업 안내 발표를 맡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이형기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개요 및 추진체계, 그리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개, 그리고 세 번째로 산업부 R&D 규정 개정 사항 안내, 마지막으로 2023년도 신규과제 지원 사업 안내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용어의 출처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대한 법령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그리고 이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 지침 등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R&D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R&D 환경을 반영한 연구개발 과제가 기획이 되고 기획된 과제에 대한 제안, 선정, 그 이후에 대한 수행, 최종 평가, 마지막으로 성과 관리에 대한 성과 한류, 이런 순으로 전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추진 체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과제들이 기획된 과제가 확정이 되고 이에 대한 전문기관으로서는 케이트, 키아트, 캐탭 3개의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제 수행 주체들은 총괄 주간 연구개발기관 그리고 세부 주간 연구개발기관 등을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정의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간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평가관리지침 제9조에서는 주간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공통운영요령 제13조 및 제14조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제 유형의 추진체계에 대한 소개입니다. 과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형은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주간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통합형이 있는데요. 통합형은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 시스템 통합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형태인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총괄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렬형은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형태인데, 아래 그림과 같이 총괄 세부 연구개발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 후 총괄 세부 단위별 경합 평가를 통해서 전체적인 총괄형 과제의 구성이 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제 유형, 공모 형태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자유공모형은 사업 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하는 형태이고, 품목지정형은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제시 없이 품목만 제시하는 형태입니다. 지정공모형은 개발이 필요한 대상 기술과 도전적 기술 목표를 상세히 제시하고, 정책지정형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연구개발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형태입니다. 자유도는 정책 지정이 자유도가 낮다고 보시면 되고, 자유공모 형태로 갈수록 자유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의미하면 됩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소개입니다. 개요 및 기능관리 예산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내 3개의 전문기관들이 있는데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일반적인 R&D를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키아트는 BR&D, 캐탭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 개발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과 국가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 5월에 산업부 산하 6개 기관이 R&D 기능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첫 번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기획, 평가, 관리 등을 담당하고, 두 번째로는 기술개발과제 기획을 위한 산업기술의 수요, 수주 및 전망조사, 세 번째, 기술개발과제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 건전성 조사, 네 번째, 기술혁신의 전주기 상시 책임 관리자 제도 PD 등을 운영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 분야별 예산에 대한 소개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소재부품 장비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소재부품 장비 기술개발 관련 예산은 당초 1조 3천억 정도에서 1조 4천억 정도 규모로 증액이 되었고, 868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송기기 기술개발은 주로 자동차 산업 기술개발, 조선해양 산업 기술개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등이 있는데요. 해당 사업 예산은 603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제조 기반 기술개발인 91억 원 정도 감액, 그리고 바이오S 기술개발 쪽은 80억 증액, 그리고 스마트 전자 기술개발 쪽은 463억, 그리고 앞서 정책 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탄소 중립 기반 기술은 탄소 중립 산업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서 약 636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으며, 마지막 기타 기술 개발은 148억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전체 관리 예산이 3조 171억 원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장에서 상세한 사업들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업부 R&D 규정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규 공고 때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만 담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금년도 공고문부터 반영될 내용들인데요. 동시 수행 과제 수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 산업부에서 진행되던 동시 수행 과제 수를 금년도부터 폐지하게 됨으로써 재무 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동시 수행 과제 수가 이제 폐지됐고, 다만 한 개 기업인 경우에는 현행 제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중견기업의 기간 부담 연구 개발비 감면입니다. 매출액 3,000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간 부담 연구 개발비 및 현금 비중을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우수 연구기관 과제 참여 확대를 위해서 가점제를 폐지하였고, 연구개발 기관의 부실 위험으로 인한 사전 지원 제외를 개선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선정평가일 전까지 주관기관을 제외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사전 지원 제외 요건이 발생한다면 컨소시엄을 보완하면 선정평가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 자본 전액 잠식 확인 기준 합리화인데, KIFRS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일 경우에는 객방식의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자본으로 인정해 자본 전액 잠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신규 과제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위원회에 있는 담당 팀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배포해드린 안내 자료를 보시면 뒤쪽에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향후에 공고 일정이나 아니면 이제 접수할 때 불편 사항 등을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고 및 접수 일정입니다. 현재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 계획이 1월 2일에 이제 산업부 홈페이지와 그리고 전문기관들 각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각 세부 사업별로 실제 진행되는 공고문 등은 산업부 홈페이지, 그리고 케이트는 아이테크 사이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아이리스 사이트를 통해서 공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이트를 모두 다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먼저 공고가 진행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연구개발 계획서를 접수하시고, 이후에 사전 검토, 선정 평가, 그리고 신규 과제 확정, 그 이후에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그리고 협약 체결, 이런 순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공급망 탄소 중립팀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 의존도 해소, 기술 고도화 및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1,005억 원 정도의 신규 과제 지원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탄소 중립 산업 핵심 기술 개발인데요. 4대 배출 업종의 주요 탄소 배출 공정을 탄소 중립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제조업의 그린 전환 및 2030 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 410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계의 로봇 장비팀입니다. 로봇 산업 기술 개발은 로봇 분야 첨단 융합 제품, 부품, 원천 기술 및 기반 구축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25억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기계 장비 산업 기술 개발인데, 주력 산업 생산 활동의 기반인 제조 장비 및 산업용 기계에 관련된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을 통해 주력 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 가치화 도모를 위해서 금년도 38억 원의 지원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재난 및 위험 작업 현장 근로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로봇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재난 및 위험 산업 현장 근로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로봇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에 22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사회적 약자 자립 지원 로봇 기술 개발 사업은 신규 20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업 성장팀입니다.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사업을 통해서 금년도 204억 원 지원 예정이며, 그리고 탄소혁신 스타즈 프로젝트,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견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연계 지원을 통해 탄소 중립 혁신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18.8억 원 정도 지원 예정이며, 다음은
산업의 디지털화와 노동인구의 감소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DNA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일자리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년도 7억 원 신규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래 반도체 팀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산업체 학교 연구소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심 기술 R&D 지원을 통해 신시장 선점 및 제조 기반 기술 확보로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285억 원 지원 예정이고, 두 번째 전략 제품 창출 글로벌 K 팹리스 육성 기술 개발,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뉴딜 대응을 위해 단기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 중심의 시장 선도형 전략 과제 지원으로 글로벌 팹리스 기업 발굴을 위해서 금년도 139억 9천만 원 정도 지원 예정이고, 세 번째 민간 공동 투자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 사업, 기업 수요형 R&D 수행으로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 반도체 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서 신규 100.46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신시장 상출을 위한 수요 연계 시스템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신산업 수요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과 우수 공기업을 보유한 우리 강점을 활용해 수요 기업,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을 연계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인데요. 지원 규모는 1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시스템 반도체 핵심 IP 개발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핵심 IP 개발을 통한 국내 팹리스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 17.3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래 자동차 팀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 산업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국가 기관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및 미래형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신시장 조기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신규 284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융합 신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통해 2027년까지 사고 발생 0% 수준의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이 목표이고, 지원 규모는 금년도 61억 원 예정입니다. 세 번째, 미래 모빌리티 차세대 전자 아키텍처 개발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을 위한 전자 아키텍처 개발을 통해 미래 자동차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화 모델 발굴입니다. 지원 규모는 신규 33.95억 원 정도 예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해외 수출형 고출력 전기기관차 구동 변환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친환경, 대용량, 고효율 물류 이송에 대한 고출력 철도 모빌리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고출력 전기기관차의 핵심 기술 국산화 및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전기기관차 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금년도 27.6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바이오 헬스팀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신약 개발 사업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의약 주권 확보를 위해 제약 기업과 학연 병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 전주기 단계 지원입니다. 금년도 142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바이오 산업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국가 성장 전략에 기반하여 바이오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 기관 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금년도 135.9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본부처 사업인데 산업부 지원 예산만 소개하였습니다. 본부처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치각처 차원의 R&D 지원인데 글로벌 제품 개발, 미래 의료 선도, 의료복지 구현,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산업부 지원 예산 93.9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전환 기반의 의약품 지능형 공정 혁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글로벌 수준에 부합된 의약품 제조 및 생산 품질 고도화 기술 확보를 위해
ICT 융복합 기술 기반의 의약품 제조 공정 혁신 및 지능화 생산 플랫폼 구축 지원을 통하여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36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첨단 제조 기술 기반 중재 의료기기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기업과 위탁 개발 제조기업 간 협업을 통해 핵심 소재 부품 제조 역량 한계를 극복하여 고품질 중재 의료기기 개발 사업인데요. 지원 규모는 금년도 21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포 기반 인공 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혈형 세포 기반 인공 혈액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대량 생산 및 제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 13.5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병원 기업 협력 공동 사업화 기반 수요 연계형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의약 조건 확보를 위해 제약 기업과 학연병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 전주기 단계 지원이 목표입니다. 신규 11.3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섬유 탄소 나노팀입니다. 나노 융합 혁신 제품 기술 개발, 미래 유망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나노 융합 혁신 제품 기술 개발입니다. 신규 46.4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나노 인프라 공정 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국가 필수 전략 기술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 첨단 나노 융합 제품 상용화 촉진을 위해 나노 인프라의 첨단 나노 융합 제품 공정 및 평가 분석 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금년도 30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성능 탄소 나노 복합 섬유 제조 기술 개발입니다. 이중벽 탄소 나노 튜브 대량 생산 기술 및 이를 활용한 고강도 고탄성 탄소 섬유, 고강도 아라미드 섬유 등 응용 제품 제조 기술 개발을 위해서 22.49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나노 제품 성능 안전 평가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입니다. 나노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촉진 및 글로벌 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나노 제품에 대한 성능 안전 평가 신규 시험법 개발 및 기업 지원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9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엔지니어링 디자인 팀입니다. 첫 번째로 지식 서비스 산업 기술 개발입니다. 지식 서비스 분야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서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서비스 창출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144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두 번째, 디자인 산업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디자인 융합 혁신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시장 및 수요자를 만족하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디자인 기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디자인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서 금년도 35억 원 정도 지원 예정이며, 다음 디지털 유통 물류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사업, 중소형 유통 매장의 온오프 옴니형 전환, 유통 물류 표준 모델 개발 등 유통 분야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을 통한 유통 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 12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자 디스플레이 팀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전자부품 산업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주력 산업 분야의 핵심 전자부품 개발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이 목표입니다. 해당 지원 규모는 신규 187억 원 정도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시장 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센서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주력 산업의 데이터 수집, 처리에 필요한 센서 기술 개발과 센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전주기 지원 체계 마련이 목표인데요. 지원 규모는 81.9억 원 정도 예정입니다. 세 번째, 기판 실장용 산화물계 초소형 적층 세라믹 전고체 전지 개발 사업입니다. 미래 모바일 IoT용 전자기기의 정류 기능 및 보조 전원 역할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부품으로 고온에서의 기판 실장이 가능하도록 고체 전해질이 적용된 초소형의 적층형 전고체 전지 및 소재 부품 기술 개발을 개발합니다. 신규는 33.91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자 시스템 산업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전자 시스템 분야 유망 신산업 중 광융합 기술, 3D 프린팅 기술, 가상 증강 현실 기술, IoT 가전 분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규모 31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광소자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전력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고효율, 고출력 에너지 광소자 기반의 전력 설비 모니터링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신규 3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표준 인증 팁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표준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입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국제표준, 국가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등 내역별 표준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지원 예산 68.7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두 번째, 융복합 신기술 제품 안전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 위해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금년도 44.3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 계량 측정 기술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계량 제도를 개선하여 네트워크 기반 비대면 검침 스마트 계량기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데이터 기반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용 측정 기술 및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한 국내 계량 측정 산업 경쟁력 확보가 목표입니다. 금년도 24.6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융합 신제품의 기술 인증 기준안 개발 지원을 통한 시장 출시 애로 해소가 목표입니다. 신규 21.8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항공조선팀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선박 전주기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선박 배출 온실가스 70% 저감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및 선박 실증, 설계 패키지 승인을 통한 기술 실용화 및 친환경 선박 분야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143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으로 조선해양산업 핵심 기술 개발, 알루미늄 소형 선박 개발, 중형 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 해양 플랜트 스마트 해체 기술 개발, 친환경 수소연료 선박 R&D 플랫폼 구축, 중견 조선소 혁신 성장 개발,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등이 있으며 금년도 134.3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터보팬 항공엔진 인코넬 718 초내열 합금 주단조품 개발입니다. 시간 계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34.61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박 소부재 생산 진흥화 혁신 기술 개발 사업 신규 31.91억 원 정도 지원 예정이며, 다음은 선박 해양 의장 설계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 개발 25.41억 원, 그리고 드론 로봇 연계 도심지 고중량 화물 멀티모달 배송 기술 개발 신규 11.55억 원 정도 지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일 통로 항공기의 순수주익 모듈 개발 신규 1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학산업팀에서는 국가 필수 전략 기술 고도화를 위한 고부가 정밀 화학 소재 개발, 그리고 산업 연계형 저탄소 공정 전환 핵심 기술 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신규 지원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 혁신팀, 철강 세라믹 팀 등에서는 산업 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세라믹 분야 스마트 그린 제조 혁신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이제 해당 지원 예산 등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련해서 지원하는 122개 사업 3조 923억 원 규모에 대한 발표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저희가 전체적인 통합시행계획에 나온 예산 규모들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모든 산업 분야가 다 커버되는 거기 때문에 23년도 신규 예산 규모하고 신규 예산 과제 수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사업별로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도 중요하지만 올해 23년도에 우리 기관에서 희망하고자 하는 그런 R&D 내용들이 각 사업별로 신규 예산이 어느 정도 있나, 이런 것들을 오늘 책자나 저희 통합시행계획 공고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시면은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하고 신규 예산 규모를 고려한 사업 신청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종괄팀의 조항민 수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D 사업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에서 기관 소개할 때 저희가 주로 이제 B&R&D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R&D 예산 사업 중에서 R&D 예산 사업 관련된 것 중에서도 올해 신규 공고가 있는 사업만을 추려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을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고요. 올해 중점 추진 업무, 그 다음에 사업별 세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설립 목적이 산업기술 혁신 관련 정책 개발과 혁신 촉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이제 정책 연구가 있고 기반 조성, 그리고 인력 양성, 그리고 사업화, 그리고 성과 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3본부 구단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직원은 395명. 그리고 올해 사업 예산은 1조 8천억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산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지역 산업이라든지 특히 기반 조성 쪽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업무 테마들은 이렇습니다. 산업기술 혁신의 민간 주도를 강화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를 위한 혁신 시스템을 고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산업 기반 활용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산업기술 혁신의 민간 주도 강화에 있어서는 특히 앞에 산업부에서 설명드린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디지털 그린 전환 혁신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조업의 그린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산업 현장 DX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첨단 전략 산업의 인재 양성 관련해서는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 및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재 공급 및 산업 협력 활성화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사업화 촉진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혁신 시스템 고도화 관련해서 산업기술 전략은 임무지향형 산업기술 전략 발굴입니다. 이제 정책 연구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어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든지 사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혁신 관련해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또한 탑다운 공모라든지 규제 자유 특구 지역형 혁신 사업 육성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산업 기반 활용 촉진입니다. 지역 산업의 성장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지역 천정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산업 탄소 중립 전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협력에 관련해서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중소 중견기업 육성 관련해서는 기존에 해오던 월드 클래스 기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리고 자료에도 공고 일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되게 대략적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 사업별 공고가 아마 1, 2월 중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별 공고를 확인하셔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DX 한걸음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안전 환경 작업 노하우 등 다양한 유형별로 기업 현장 에러를 디지털 전환으로 해결하려는 게 사업 목적입니다. 지원 분야는 안전 환경, 그리고 설계, 예지 보전, 품질 관리 등이고 신청 자격은 데이터나 AI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업, 연구소, 협회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18.7억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제당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관계 피출자 중견기업이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전산업 분야에 해당이 되고 자유공모 형식입니다. 자유공모이기 때문에 과제를 지정해서 공모하는 형식이 아니고 과제까지 자유공모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신규 19억 원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과제당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기술성과 활용 촉진 사업입니다. 공공 R&D 성과물을 이전해서 사업화 촉진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저희 시스템인 NTB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그리고 기술 나눔, 기부채나 기술 신탁을 통해서 기업에 이전된 사업화 유망 기술이 그 대상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90억 원인데 과제별로 평균 5억이 되고 개발 기간은 1년입니다. 대중견 중소 디지털 협업 공장 구축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이건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연계 협업을 통해서 디지털 협업 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대학 연구소가 공동 연구 개발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50억인데 이게 단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는 9개월간 기업별 생성 데이터, 공정 프로세스 분석을 거쳐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2단계에는 2년 동안에 과제당 39억 원을 지원을 하고 1단계 평가 후에 다시 선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협업 시스템 구축하는 거라든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삼 협업 공장과 같은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미래차 디지털 융합 산업 실증 플랫폼 구축입니다. 자율차와 일반 차량이 혼재한 도로교통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입니다. 분야는 자율주행차 분야이고 신청 자격은 이 공고 때 구체적인 조건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공고문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 과제 유형은 기반 조성과 기술 개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올해 3개 과제를 지금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신규 15억이고 4년 이내 개발 기간입니다. 본부처 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는 각 부처 지원을 통해서 개발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산업 신시장 5대 영역 그리고 25대 전략투자 분야 및 한국형 뉴딜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 이내 정부 사업으로 개발된 중소 중견기업의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를 필수로 참여한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민간 VC 투자 유치가 선정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과제당 4.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재편 탄소 중립 기술 개발입니다. 재생에너지 친환경 및 탄소 중립 분야로 사업 재편을 하거나 기존 공정을 저탄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세특례 제약법상에 이제 탄소 중립 분야 신성장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신제품 서비스로 또는 사업 재편 계획과 관련된 저탄소 공정 전환 기술이 그 대상입니다. 세부 내역은 이제 트랙이 2가지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신사업 개발하는 거하고 저탄소 공정 전환인데 각각 2년간 7.5억, 12억 이내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52.5억 원이 신규 과제 공모 예산입니다. 산업기술 국제 협력입니다. 이 국제 협력 사업은 이제 국내외 산학연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하고 국내 기업 참여가 필수입니다. 국제 협력 사업 이제 세 가지로 유형이 있는데 양국 정부 간 국제 공동 기술 개발을 하는 양자 펀딩형이 있고 EU 다자 간 공동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다자 펀딩형이 있고 그리고 전략 기술형이라고 해서 글로벌 협력 거점 수요 연계 기술 도입형이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올해 신규로 30억 원인데 연간 전략 기술형은 좀 예산이 많습니다. 10억 내외 지원하겠습니다.
개발 기간은 3년입니다. 산업기술 혁신 기반 구축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R&D 분야 여성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기반 구축 사업의 일부 내역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비영리 기관이고요. 신진 여성 연구원 산업 현장 진출,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연구원 재취업 교육, 그리고 R&D 여성 인력 채용 등과 같은 사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여학생 체험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지원은 15.5억 원입니다. 앞에 사업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여기는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 신산업 분야이고요. 미래기술 선도형은 지정 공모이고 산업 현장 수요 대응형은 자유 공모입니다. 산업기술 R&D 투자 전략과 연계한 17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로드맵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제당 정부 출연금 100억 이하이고요. 총 사업기간은 3년에서 5년입니다. 올해 신규로 285억 원 예산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업혁신 인재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 신산업과 주력 산업을 선도할 석박사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주력 산업 52개 분야가 지원 분야이고요. 교육 훈련과 공동 R&D 프로젝트 참여하는 사업으로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1,356억 원인데 이 중에 이제 교육 훈련에 160억, 해외 연계 프로젝트에 80억, 정책 기반에 61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부품 산업 기술 개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 소부장에 대한 양상 성능 평가가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입니다. 성능 평가와 성능 개선이 있는데 성능 평가는 이제 기본 지원이고 개선은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지원은 품목당 3억 내외이고 추가 지원은 품목당 2억 내외입니다. 올해 신규 300억 원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지원 기간은 1년에서 5년인데 과제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반 조달 연계 혁신 제품 사업화 사업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공공의 수요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업화하는데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우수 조달 물품 등록이 가능한 기업에 한정되어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신규 27억 원이고 평균 4.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별 총 56개의 스마트 특성화 산업 관련해서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 자원 및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기관 및 장비 간 연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개 이상의 비영리 기관이 장비를 확충해서 시험 평가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 자격은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 법인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자체 출연을 확약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1,527억 원 중에서 신규는 375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특히 제주는 81억 원이 별도로 같은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총 3년입니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아까 산업부 사무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사업이 예산이 확충이 많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좀 강화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과제 구성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단계 사업에 참여하고 1단계 이제 비즈니스 기획을 지원한 뒤에 2단계 R&D는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추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118억 원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1단계에서 그 벤처 캐피탈 투자 유치가 필수 조건입니다. 이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는 그 기존에 이제 월드클래스 사업 지원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이 그 대상입니다. 매출 1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 원에서 1조 원의 중견 후보 기업 중에서 직전년도 수출 비중이라든지 최근 3년 R&D 집약도라든지 하는 조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R&D와 BR&D 그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120억 원 예상, 평균 7.1억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사적 DX 촉진 기술 개발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조직, 공정 프로세스, 운영 관리 등 기업 전반 혁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분야는 전 산업 분야이고요. 대상은 주간 연구개발기관인 중소중견기업이고 여기에 대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1단계, 2단계를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그 전사적으로 DX 이제 내재화를 위한 리더십이라든지 역량 강화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 전략 계획서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재설계하고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솔루션 개발이라든지 공정 제품 기술 개발, 사업화를 통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2년간 지원 예정입니다. 올해 신규 21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DNA는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그 두 문자를 활용한 겁니다. 이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추진하는 R&D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여기 이제 특히 AI 대학원 협의회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39억 원인데 이 중에 신규가 24억 원입니다. 과제당 연간 3억 내가 지원되겠습니다. 중견 공공형 기술혁신 챌린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투자 의지가 있는 중견기업과 핵심 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간의 협력형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부가 선정한 100대 핵심 기술 분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중견기업 사업 다각화 모색 사업 수행을 통해서 공공연구기관과 LOI를 체결하고 업무 협약서 등이 있는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견기업 그리고 또 그 후보 기업이 주관 기관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지원 규모는 23.4억 원입니다. 중견기업 제도약 지원 사업입니다. 성장이 정체된 중견기업의 제도약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제조 및 정보통신 산업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3년 연속 매출 감소한 중견기업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1단계에서는 자유 공모를 하고요. 2단계에서는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을 최대 2년간 연간 5억 원 이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 45억 원의 예산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견기업 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중견기업 및 대학 혁신기관, 지자체가 협력해서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견기업이 해당 지역 내 혁신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입니다. 중견 지역 혁신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운영한 뒤에 그 기술 수요를 매칭하고 매칭된 대학 내 연구실을 중견기업 혁신 연구실로 지정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올해 27억 원 예산이고요. 과제당 9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중견기업 핵심 연구인력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석박사나 기술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해서 일자리 창출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매출액 3천억 이하의 초기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채용 시 최대 3년간 연봉을 40% 이내 지원한다든지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0억 원이고요. 신규 지원 청년 석박사 46명, 기술 경력인 4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견 중소기업 상생혁신 도약 사업입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R&D 협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주체 간 상생 협약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탐색 연구 6개월 그리고 혁신 R&D 3년간 지원을 할 예정이고 예산은 71억 원입니다.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혁신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서 자립적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 혁신 융복합 당진의 영리 비영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사업하고 거점기관 개방 혁신 사업으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23억 원이고요. 과제별로는 평균 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하고 세종에 각각 57억 원씩 별도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 기술 융합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특장 시스템 및 차량의 제품 개발 전주기에 걸친 안전 신뢰성 플랫폼 기술을 위한 융합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30.8억 원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구 개발 기간은 2년 내외, 과제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금 안내 드린 거는 이제 R&D 사업 중에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기관에서 이제 R&D 사업 아닌 비R&D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홈페이지에 공고가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서 자주 확인하셔가지고 해당 사업 지원에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산업기술진흥원의 1조 8천억 원 규모의 사업 중에서 23년도 신규 예산이 포함된 28개 사업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마지막 발표로 23년도 한국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기획평가총괄팀 송은석 실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술기획평가총괄실을 맡고 있는 송은석 실장입니다. 2023년도 저희 애기평 에너지 R&D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저희 에너지기술평가원 소개와 그다음에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신규 기획 및 공고 일정에 대한 안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기술개발 및 에너지기술혁신 기반 조성으로 안정적, 효율적인, 환경 친화적인 국가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과거에 이제 에너지 자원기술기획평가원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센터, 한전전력기반 조성 사업센터로 나눠져서 추진되던 에너지 R&D를 2009년 5월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다 통합해서 모두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위탁 집행위원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돼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미래 에너지 준비를 위해서 에너지 기술의 R&D 통합 전담 기관으로서 전주기적인 기획 평가 관리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R&D 정책 개발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기술 개발, 인력 양성이나 국제 협력까지 기반 조성, 그다음에 이제 BR&D까지 포함해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은 저희 에너지 기술 평가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제 기획 평가 관리, 성과 관리 하는 이런 일반적인 전문 기관이 하는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다음 2023년도에 신규 사업 예산이 있는 사업의 추진 내용을 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핵심 주체인 에너지 강소기업의 사업화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생태계 강화, 성장 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48.7억 원으로 신규 예산은 약 13.5억 원입니다.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ICT 융합형 제품, 솔루션 사업화 기술 개발에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강소 기업이 확보한 기투자 역량 보유 특허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 소재 부품 장비 및 제조 혁신 분야의 사업화 기술 개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1월 말 정도에 이제 공고가 날 예정이고요. 3, 4월에 선정 평가를 거쳐서 23년 4월에 협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계 수요 기술 R&D 지원을 통한 국내 공급망 육성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 성장 동력 강화 및 자원 안보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미래 시장 지향,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아리백 대응 강화,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내 기술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 자립 비중 확대 등이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2,737억 원이고 신규 예산은 180.5억 원 규모입니다. 지원 분야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를 비롯해서 바이오 등 다른 이제 기타 신재생 에너지원 등이 있습니다. 23년 1월 말에 공고가 돼서 23년 4월에 협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에너지 국제공동 연구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선도기술 조기 확보와 국내 에너지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선진국, 개도국과의 공동 연구를 지원하며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229.4억 원이고요. 신규 사업 예산은 29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에너지 기술 선도 국제공동 연구는 기술 선도국과의 공동 연구,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개척 국제공동 연구는 해외 시장 진출 유망 탄소 중립 기술의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과 실증 연구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기술 협력 플랫폼은 정부 간 기술 협력 네트워킹이라든가 IEA와 같은 다자 간 협의체 참여 등에 대한 기술 개발 사업 지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분야 전 분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적인 분야의 구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국제공동 연구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 국가라든가 그 다자간 협력체의 이제 일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진 일정들은 그 각각의 사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에너지 기술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용자 참여형 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에너지 기술의 주요 당면 과제인 수용성을 제고하는 부분입니다. 지원 규모는 15.7억 원이고 신규 예산은 8.4억 원입니다. 원전 분야에 대해서 원전 지역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과 효율 분야 디자인 개선을 위한 통한 신산업 창출을 올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역시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1, 2월에 공고를 내고 4월에 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요 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에너지 수요 부분을 고효율 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고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수요 관리 기반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2,371.8억 원이고요. 신규 예산은 108.6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이 6개의 내역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신규 예산이 있는 것은 에너지 효율 혁신 기술 개발과 수요 관리 기반 기술 2개 사업입니다. 효율 혁신 기술 개발은 산업 건물 수송 부분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 기기와 공정의 고효율화, 성능 개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수요 관리 기반 기술 개발은 커뮤니티 단위의 에너지 수요 관리 공동 기반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에너지 네트워크 솔루션 표준 모델 개발, 에너지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및 R&D 인프라 조성 지원 등이 해당 내용입니다. 23년도 1월에 공고가 나서 4월에 협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에너지 인력 향상 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전력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반에 걸친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기술 인재 양성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504.3억 원이고 신규 예산 규모는 80.7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크게 교육훈련 분야와 해외 연계 분야로 나뉘고요. 교육훈련은 에너지 산업 인력의 고부가 가치 분야로의 역량 전환, 최종상급 융합 인재 육성의 거점 확대를 중점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해외 연계는 국내 고급 인력의 해외 연구 기관 파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22년 1월에 공고가 나서 23년 4월에 협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디지털 투입 및 친환경 교통 실증 연구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및 변동성 대응 해결 방안 연구를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실증 단지 및 인프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114.2억 원이고 신규 예산 규모는 34.2억 원입니다. 올해 지원 분야는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1월에 공고가 나서 4월에 협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력 정보화 및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기술 정보의 DB화를 통해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생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전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 중장기 로드맵 수립, 기술 기준 유지 관리 등 정책 기반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49.4억 원이고 신규 예산은 19.6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크게 전력 기술 기반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나뉘고 전력 산업 분야의 기술 혁신 정보와 생산 관리 및 활용, 기술 개발 관련 정책 연구를 통해 국내 전력 산업의 기술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이 전력 기술 기반 구축 사업이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보급 확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사업으로 중장기 로드맵 수입, 국내의 산업 현황 조사 분석 및 신규 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1월에 공고가 나서 4월에 이제 협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흥형 전력망 표준 기술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신재생 전원 보급 확산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전력망의 안정화, 분산 자원 활성화 등의 기반 조성과 연계된 신산업의 산업 상호 운영성 확보를 지원하는 표준화 기술 개발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33억 원이고 신규 과제는 9억 원이 할당되어져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진흥형 전력망 관련 제품 시스템 적합성 평가를 위한 표준 평가 기술 개발 및 상호 운영성 확보를 위한 시험 인증 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월에 공고가 나서 4월에 협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ACDC 하이브리드 배전 네트워크 기술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ACDC 혼용 배전망 운영을 위한 직류 배전망 기술 개발, 실증 지원을 통하여 배전 연계 전력 수요 대응 및 안정적 전력 공급 환경 구축의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308.7억 원이고 올해 세계 과제에 대해서 76.6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부분은 요소기기 분야에 대해서 고실내 DC 보호기기 기술 개발, 운영기술 분야의 ACDC 하이브리드 배전망 운영환경 고도화, 마지막으로 테스트베드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베드 구축 기반 조사 및 산업생태계 분석이 있습니다. 1월에 공고 및 접수를 통해서 4월에 협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 발전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 화력 발전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USC급 보일러를 대상으로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의 20%까지의 혼소 기술 개발 또는 실증을 통해 발전 분야의 2030 NDC 목표 달성 및 2050 탄소 중립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전체 올해 신규 사업으로 31.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분야는 그 사업명과 마찬가지로 USC급 석탄화력 볼리온의 암모니아 연소 및 발전 기술 확보와 실증을 통한 무탄소 발전 확대 보급의 기반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역시 1월 공고, 4월 협약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통유연 자원 서비스와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재생에너지 개통 접속의 증가에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 개통 운영에 필요한 개통 운영 자원 서비스와 기술 개발 및 운영 실증, 거래시장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37.8억 원입니다. 재생에너지 개통 접속 증가에 따른 이건 목적과 동일한 부분에 이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역시 1월 공고 나서 4월에 협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타이타늄 최적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국내 타이타늄 광물 자원의 공급망 전주기 기술 고도화 추진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30.1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분야는 국내 타이타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친환경 채광 기술, 고품위 이산화 티타늄 정광 기술, 고순도 타이타늄 및 금속 분말 제조 기술 등이 있습니다. 역시 1월 공고에 4월 협약 예정입니다. 다음 발전용 가스터빈의 수소온소 전환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한국형 및 외산에 운영 중인 발전용 가스터빈의 수소온소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한 수소경제 기반 기술의 조기 확보로 발전 분야 2030 NDC 목표 달성 및 2050 탄소 중립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37.8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표준 가스터빈 및 외산 가스터빈의 수소온소 전환을 위한 리트로핏 기술 개발과 무탄소 연료전환 시험평가 인증, 수소공급 인프라 개발 등이 있습니다. 역시 1월 공고, 4월 협약 일정입니다. 다음 분산에너지 개통 접속 확대를 위한 그리드 포밍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주파수 안정 및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해소 등 전력 개통 안정화 및 보건력 제고에 필요한 그리드 포밍 기술 개발 및 실증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25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분산에너지 개통 접속 확대에 대응한 안정적인 전력 개통 운영을 위한 전력망 분석, 그리드 포밍 인버터 운영 기술 등 전력망 운영에 대한 기반 기술 개발 등입니다. 역시 1월 공고, 4월 협약입니다. 다음은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원전해체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 기술 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원전해체 기술 개발 사업으로 과기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337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당면한 국내 원전 해체 사업에 적용하는 기술 및 원전 해체 방사성 폐기물 핵종 분석 및 물리적 방사선학적 특성 분석 기반 구축에 있습니다. 1월 중에 공고하고 4월에서 5월 중에 협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조진입 방패물 복합처분시설 안전관리 강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단계적 중저준입 방패물 복합처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책임인 방패물 관리 사업의 대국민 신뢰를 확보함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21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중저진입 방패물 복합처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패물 인수처리 평가 분야 등입니다. 역시 1월 공고, 4월 협약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친환경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 개발입니다. 수성 부분의 에너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미세조류 등을 이용한 석유 제품 대체 차세대 바이오연료 제조 기술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실증 부분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21.7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오일 추출 정제 기술 개발, 다음에 수소 저감용 촉매 및 제조 통합 공정 기술 개발, 모빌리티 품질 기준 개발 및 적용 실증 기술 개발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월에 공고가 나서 4월 내지 5월에 협약이 진행될 일정으로 별도 일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배관망 수소 혼입 안정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도시가스 배관 공급 압력별 수소 혼입의 공급 안정성 검증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한 안전기준 제도화로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28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분야는 현존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의 수소를 혼입함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안전기술, 안전기준 연구 등이 있습니다. 1월 공고, 4월 협약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2030년대 세계 SMR 시장에서 요구되는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갖춘 혁신형 SMR을 개발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 설계 및 기술 검증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39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분야는 글로벌 시장에 수출 달성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 제조 분야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에는 과기부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사업단을 구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2월 이후에 기획 후에 이제 별도로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좀 상이하게 진행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총괄적으로 신규 기획이나 공고 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에너지 R&D 사업 공고 추진 일정은 지금 23년 1월 중에 1월 말경에 공고가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2월에 접수를 시작해가지고 3월 초까지, 3월 3일 정도까지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에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 산업부 확정 내지 협약은 4월 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그 과기부에서 구성하고 있는 그 아이리스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산 접수가 좀 2월 중에 조금 늦게 시작될 예정이고요. 저희 자체적인 사업 설명회는 2월 8일 내지 9일 정도에 K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세한 RFP라든가 과제별 상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2월 8, 9일 정경에 이제 K호텔에서 진행되는 저희 사업 설명회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너지기술계획평가원에서 신규 예산이 포함된 20개 세부 사업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오늘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부 산하에 있는 3대 전문기관에서 준비한 통합시행계획에 대한 공고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산업부에서는 통합시행계획 공고라고 매년 공고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한번 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통합시행계획 공고문에 있는 다수의 세부 사업들에 대한 공고는 개별 공고라 그래서 1월 아마 중순부터 본물터지시 공고가 될 겁니다. 한 100개 이상의 사업이 공고가 되다 보니까 오늘 설명회를 들으신 R&D 수행 희망자 분들께서는 각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조건이라든지
평가 항목에 대한 지표라든지 그 기준 이런 절차 등이 각 사업마다 조금씩 다 특성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R&D 사업이 됐든 BR&D 사업이 됐든 에너지나 인력 양성 기반 구축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개별 공고문에 대해서는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부터 수많은 사업들이 아마 그 각 전문기관이나 그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안내책자나 통합시행계획 공고문을 보시고 한번 몇 가지를 한번 간추려 보시고 특히 신규 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어떤 규모로 공고될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개별 공고문들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서 하시면은 올해 원하는 사업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기를 아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을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과기정 통부하고 그 키스텝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 같은 것들은 저희 그 3대 전문기관의 사총팀 직원들의 연락처들이 그 공고문에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뭐 시간 다소 걸릴 수가 있지만 최대한 성심성의껏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